며느리와 백화점을 갔는데 직원이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친딸처럼 아껴온 며느리의 숨겨진 얼굴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올해 65,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며느리 지연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시집 온 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고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거든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전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정말 착해. 내가 뭘 해줘도 고맙다고 하고 손주 수진이 봐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 안 해. 아이고, 순자씨 복 받았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런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평소 지연이가 명품 가방을 탐내는 걸 봤거든요. 물론 며느리는 절대 사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갖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생일 당일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엄마랑 백화점 가자. 선물 사줄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곤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엄마, 좋아요. 그럼 3시에 강남 백화점에서 만나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머릿속으로 며느리가 가방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그렸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걸 꺼내 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오후 3시 백화점 1층 로비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지연이는 역시나 단정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엄마도 방금 왔어. 우리 며느리 오늘 예쁜 거 많이 사자.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이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고요. 우리는 6층 명품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아, 이거 어때? 내가 지난번에 보던 거 맞지? 엄마, 이거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딱 한 번만이야.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이것도 못 사주면 엄마가 섭섭하지. 결국 며느리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가방을 받았어요. 매장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따님이신가요?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친딸보다 더 낫죠. 가방을 산 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차 한잔하고 갈까? 8층에 VIP 라운지 있잖아. 거기 조용하고 좋더라.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천천히 얘기도 하자. 며느리가 잠깐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며느리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평소엔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아이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8층 VIP 라운지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더니 숨을 멈춘 것처럼 서 있었죠. 그 남자 직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그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저 남자의 눈빛, 며느리의 얼굴색,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직원, 아는 사람이야?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날 화려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저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엄마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했나 보다. 자, 들어가자.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라운지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먼저 꺼냈을 텐데 그날은 계속 물만 마시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커피 시킬까? 내가 좋아하는 카페라떼? 네, 좋아요. 대답은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지연아, 괜찮아? 어디 아파? 얼굴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요즘 수진이 학원 보내느라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어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까 그 남자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강민우 VIP 고객 관리팀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직원은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우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왠지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그 강민우라는 직원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를 재빨리 놓고 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쪽지를 발견하더니 황급히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쪽지를 읽는 며느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쪽지를 찢어서 가방 속에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척하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아, 화장 좀 고치느라 그랬어.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 얼굴을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 저 직원 참 잘생겼다. 저는 일부러 강민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며느리의 반응을 보려고요. 우리 수진이 아빠도 저 정도로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농담이야, 농담. 엄마가 며느리 놀리는 거지. 저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강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잠깐 이리 좀 와봐요. 강민우가 우리 테이블 옆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갈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커피도 다 안 마셨는데. 수진이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며느리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그 가방 속에는 아까 그 찢어진 쪽지가 들어있겠죠. 그래, 그럼 가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라운지를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강민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며느리 얼굴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가는 차 안.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오늘 정말 감사해요. 가방 너무 예뻐요라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먼저 들어갈게요라는 짧은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의 놀란 표정,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몰래 전해진 쪽지,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 설마, 정말 설마. 믿고 싶지 않았지만 60년을 살아온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손, 쪽지를 읽는 창백한 얼굴, 그 남자와 며느리 사이에 흐르던 묘한 분위기.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그래, 고맙다. 저는 며느리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젯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 요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며느리는 대답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또,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말투로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태준이는 대충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태준이가 출근하고 손주 수진이를 학교에 보낸 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 드시면 돼요. 친구? 누구?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나간 뒤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외출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어제 갔던 그 백화점이었어요. 1시간 뒤 저는 다시 8층 VIP 라운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민우가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셨던. 네, 기억하시네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저랑 함께 온 여자분, 혹시 자주 오시나요?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은 제 며느리예요.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강민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제발이요. 할머니 한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해한 거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저도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참을 망설이던 강민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다른 직원에게 뭐라 말하고는 저를 라운지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어제 며느리와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CCTV 사각지대입니다. 강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아시고 싶으신 겁니까? 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강민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그분이 이 라운지에 자주 오셨습니다. 처음엔 VIP 고객으로 오셨고 제가 담당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고 강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신 줄 알면서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입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한두 번, 많을 땐 3번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6개월 동안. 그럼 며느리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그 많은 날들이 오늘은 안 오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강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전에 오셨습니다. 30분 전쯤 가셨어요. 어제 어르신이 오신 걸 보고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오늘은 제게 그냥 끝내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 씨, 거기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강민우도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까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메뉴판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메뉴판 뒤에 몸을 숨긴 채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강민우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연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민우 씨, 제발이요.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우릴 봤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전 결혼한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몰라요. 우리가 조심하면. 지연 씨, 강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전 더 이상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살짝 내리고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떨군 채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나가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강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제게 돌아왔어요. 어르신, 다 들으셨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분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집에서 누구 하나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남편은 일만 하고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그게 변명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옳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이야, 10년. 내가 얼마나 저 애를 아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어요. 그 2시간 동안 저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던 모습, 첫 명절에 제가 며느리 손을 잡고 우리 이제 가족이야라고 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 수진이를 낳고 힘들어할 때 밤새 간호했던 일,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고 극진히 간호해주던 일,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걸까요?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친구 만난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던 것,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숨기던 것, 밤늦게 들어와서도 남편 방이 아니라 자기 방으로 먼저 가던 것. 엄마, 요즘 화장품 바꿨어요?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했던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밝게 굴었던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식사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니에요. 왜요?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만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하며 제잘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손주 얘기를 재미있게 들어줬을 텐데 그날은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아니야, 수진아. 할머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밤 9시 태준이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래, 먹었어. 태준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지연아,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며느리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태준이는 그래라고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도 수진이를 재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는 2년 전부터 방을 따로 썼어요.
수진이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둘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를 켜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단둘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60평생 이렇게 힘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들은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태준이도 저도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만 할머니, 엄마, 아빠, 왜 다들 조용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출근하고 수진이를 학교에 보낸 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어디가 안 좋은데?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며느리는 제 눈을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겠어. 저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옷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화장대 서랍 맨 아래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화표가 있었어요. 2장씩 묶여 있는 게 여러 개. 날짜를 보니 최근 6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들.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요. 마이너스 민우.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마이너스 민우. 지연 씨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우.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상자 맨 밑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강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오후 2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병원에서 뭐래? 그냥 스트레스래요. 약 좀 받아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뭔가 느낀 듯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요, 어머니? 너 요즘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순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1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그럼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왜 밤마다 잠도 못 자? 엄마가 다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너만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제 말에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엄마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야.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갑자기 우니?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든 엄마가 다 이해해 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며느리가 진정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응, 영희야. 나 좀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영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강민우와의 대화,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것들. 한참을 듣던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한번 말하면 가족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그냥 모른 척 해야 해? 그것도 넌 못할 거잖아. 매일 며느리 얼굴 보면서 어떻게 참아. 영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알아버렸고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내 생각엔 며느리랑 단둘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봐.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영의 말대로 며느리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할까? 그날 저녁 태준이가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태준이는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외로웠을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고 시어머니는 착한 며느리를 기대하고 어린 딸은 돌봐야 하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밤 11시 며느리가 수진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연아. 네. 우리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단둘이 얘기 좀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내일 수진이 학교 보내고 우리 밖에서 만나자. 조용한 데서. 며느리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며느리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새벽 4시 며느리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거의 말이 없었어요. 태준이가 출근하고 수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커피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며느리의 손이 떨렸어요. 백화점 그 직원, 강민우 씨 맞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엄마가 다시 갔었어. 그 백화점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 방도 들어가 봤어. 미안하지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며느리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6개월이라며?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만났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태준이한테, 수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미안했어요. 매일 미안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살려고 했어요. 그럼 됐잖아. 그렇게 살면 됐지 않았어? 안 됐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오빠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1년에 몇 번이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는지 아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남자를. 저도 알아요. 저도 잘못된 거 알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힘들었어요. 누구 하나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완벽한 며느리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항상 웃고, 항상 착하고, 항상 이해하는 며느리요.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니?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숨이 막혔어요. 저도 가끔은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민우 씨는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공감해줬어요.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사랑한 거야? 그 사람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사람과 있을 때만 제가 저답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그럼 태준이는? 수진이는?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었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다 울기만 했어요. 지연아, 그 사람과는 끝낸 거야? 네, 끝냈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어요. 태준이한테 말할 거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이혼할 거예요. 저도 그건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 때문에라도. 그럼 그냥 숨기고 살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태준 오빠한테는 아직은 말 안 할게.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건 각오해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왔니? 씻고 저녁 먹어.
평소와 똑같은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태준이가 밥을 먹으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 맞다. 다음 주 토요일에 회사 야유회 있는데 가족들도 같이 가래. 엄마도 가시고 우리 다 같이 갈까? 그래, 좋지. 태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지연아. 그릇이 깨지며 며느리 손에서 피가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지혈을 해줬어요.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안고 울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방에서 나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요즘 지연이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니겠니? 며느리가 외로워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요즘 지연이랑 대화가 안 돼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대화를 해봐. 며느리 말 좀 들어주고. 노력해 볼게요. 태준이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며느리는 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을 더 정성껏 차리고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고 수진이한테 더 다정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태준이도 변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며느리한테 말을 더 걸려고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지연아, 오늘 일찍 끝나서 왔어. 우리 저녁 먹고 산책할까? 응, 좋아. 며느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집을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둘 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이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왜 그런지.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래? 아무것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태준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엄마, 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연이가 왜 저한테서 멀어지는 걸까요? 태준아, 결혼하고 10년인데 요즘 제일 대화가 안 돼요. 뭘 물어봐도 괜찮아 아니야만 반복하고. 저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쯤 거실에 나왔는데 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도 잠이 안 오니?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연이랑 2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랬니? 네. 제가 승진하면서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지연이는 저한테 대화하자고
같이 시간 보내자고 했는데 저는 피곤하다고 자꾸 미뤘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연이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걸 알면서 왜 그냥 뒀니? 솔직히 편했어요. 지연이가 아무 요구도 안 하니까. 그냥 제 일만 하면 됐으니까.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나쁜 남편이죠? 나쁜 아빠고.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그때 며느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지연아, 너도 잠이 안 와? 며느리가 우리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태준 오빠,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연아, 무슨. 들어주세요. 제발.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6개월 동안 백화점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지연 씨, 지금 장난해?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태준이가 멍하니 서 있다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왜 그랬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우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다른 남자를. 말해도 소용없었잖아요. 오빠는 항상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했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가정부였어요. 그게 다른 남자 만날 이유가 돼? 안 돼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줬고, 웃고 싶을 때 같이 웃어줬어요. 태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혼하자. 오빠, 난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이혼해. 태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저는 며느리 곁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떡해요? 일단 진정해. 오늘 밤은 일단 쉬자. 전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전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일단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방으로 데려다 주고 저는 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태준아, 엄마야. 문 열어.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 며느리가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지. 하지만 너도 생각해봐라.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소홀했는지. 태준이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 둘이 얘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엄마도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 이해가 돼요? 바람을 피웠는데? 이해가 된다는 게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태준이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 수진이는 어떡하고. 태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갔어요.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며느리의 손이 떨렸어요. 태준이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당분간 내가 키워. 애가 안정될 때까지.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수 있게 해줘. 알았어. 며느리가 짐을 쌌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 있었던 흔적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연아,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신 거였는데 저는 그게 부담이었어요. 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어머니, 엄마는 내가 완벽한 며느리이길 바랐어. 그게 널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널 힘들게 한 거였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엄마는요? 수진아,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잠깐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엄마가 저 싫어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다만 어른들끼리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저 엄마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슬플 텐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이는 더 늦게까지 일했어요. 집에 있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은 울었어요. 저는 혼자 이 큰 집을 지켰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아들을 챙기고 무너진 가족을 붙들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경로당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많이 힘들지? 응, 힘들어. 며느리는 어떻게 지낸대? 고시원에서 산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라. 아이고.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넌 잘못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 아니야, 영희야. 나도 잘못했어. 뭘? 나는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영희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던 게 아니야. 보이긴 했어. 그런데 나는 우리 며느리는 착하니까 참겠지 하고 넘어갔어. 순자야. 며느리한테 완벽함을 바랐어. 항상 웃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이해해주길 바랐지. 그게 며느리를 질식시켰던 거야.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운 건 며느리 잘못이잖아. 맞아. 며느리가 크게 잘못했지. 하지만 우리도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이었어요. 사랑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가 차 한 잔 사도 될까요? 그래, 좋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래, 너는?
저도 괜찮아요.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그게 널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힘들었던 사람이지. 하지만 제가 한 짓은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지. 하지만 엄마도 이제 알아. 너를 그렇게까지 몰아간 게 우리였다는 것도.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태준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수진이한테도. 그래. 평생 미안해해야 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젠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후배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진이를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아이는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도 넌 며느리한테 잘해줬잖아. 잘해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한 거였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친구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순자야, 넌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 아니야. 깨닫기만 해도 다행이야. 그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다시 안 만나요? 아마도 그럴 거야, 수진아. 할머니는 엄마 싫어해요? 아니야. 할머니는 내 엄마를 사랑해. 지금도.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게 답은 아니란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도 수진이가 제일 좋아.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시작된 그날의 진실은 한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세 사람 모두에게 배움을 줬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는 것.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